윤석열 지지층이 맹신하는 부정선거의 중국인 간첩 개입설. 그 출발이 알고 보니까 공산허언증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한 유튜버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근거 없는 부정선거 망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심지어 그 내용을 변론 과정에서조차 당당하게 등장시키기도 했는데 그들이 관련 증거로 인용했던 기사가 바로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가 작성한 기사였죠. 전한길 역시도 이 기사를 가져다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는 등 어찌 보면 윤석열 지지층에게 있어서 이 기사는 성서쯤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도의 근거, 특히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간첩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했더니만 이 한 극우 유튜버의 망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스카이데일리가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 줄곧 내놨던 그 가짜 뉴스들을 요약하자면 이거지 않습니까? 중국인 간첩이 국내 여론 조작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결국은 주한미군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그리고 이 주한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로 이들을 압송했다. 그런데 이들을 또 이제 압송 조치해서 이 조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음을 그들이 모두 다 털어놨다. 그래서 결국 이게 윤석열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 뭐 이런 소설들을 써내려갔죠. 그리고 이 얘기의 핵심은 계속해서 뭐 사안에 정통한 미군 정보 소식통, 뭐 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도 끝마친 확실한 정보인 점을 강조를 했지만 그래봤자 누구 하나도 특정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대상자만을 강조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근거를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러던 와중에 이 기사를 썼던 허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5.18 진실찾기 시리즈 취재 과정 속에서 그때 알게 된 국내 정보개통 관계자들이 전해준 이야기였다. 이걸 아마 한 달 전쯤에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허겸 기자가 쓴 시리즈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으로 북한군의 침투설을 주장하는 아주 명백한 역사 왜곡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극우, 반공 성향의 집단에서 정보를 습득한 것을 이번에도 알린 셈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그 정보의 출처가 결국 밝혀지게 된 게 다름 아니라 한 유튜버라고 말씀드렸는데 캡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극우 유튜버입니다. 실명은 안병희라고 하는 40대 인물로 알려졌고요. 자, 그런데 이 안병희라는 사람 좀 살펴보니까 전적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뭐 정보통으로서의 이력이 좀 화려하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각종 극우 집회 현장에서 주한미군 장교다 또는 뭐 UN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신분을 사칭하고 다닌 데다가 지난 14일에는 중국 대사관에 불법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가 지금 불구속 수사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 사칭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상당히 이런 병적인 증세가 오래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 루리웹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안중근 의사의 증손자다 라면서 사칭을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때 역시도 미군을 사칭하지 않나, 뭐 공문서 위조와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저질렀는데 그러다가 쭉 팩트들이 체크가 되니까 자취를 갑자기 돌연 감춰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공상허언증이 있는 정말 아픈 사람의 해프닝 정도로 끝난 듯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등장했던 게 언제였냐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현재 우리공화당으로 알려져 있는 조원진, 홍문종의 친박 극우정당이 과거 대한애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이 대한애국당에서 강남구 의회 후보로 출마를 했었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전체 후보자 6명 중에 꼴찌를 하면서 낙선을 했지만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사칭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그의 그 망상 속 얘기들을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뭐 기사화하기에 이르른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게 된 것은 이제 다름 아니라 안병희 본인이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해버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통화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뭐 안병희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인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로 매크로를 만들었다고 써라. 단순히 매크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로 해야 하니 AI, 즉 가짜 사람이니까 프로젝트 이름은 나무로 만든 사람, 즉 목인으로 해야 매끄럽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구체적으로 기자와 소통을 하면서 소설이 써내려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소설이라는 사실은 허겸 기자 본인도 인지하면서 쓴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인 거고요. 그런데 이 목인 프로젝트라는 소설이 보도가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중앙선관위가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주한미군에서조차도 스카이데일리 저들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책임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이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겸 기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 출처를 또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 간첩들이 목인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를 통해서 국내 여론 조작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밖에도 소설의 소스를 안병희가 수차례 제공을 한 것 같은데 모든 게 또 뜻대로 반영되지 않은 모양인지 이에 토라진 안병희가 자신이 써달라는 대로 쓰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주주가 자신에게 갑질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통화 파일을 공개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사실상 공상 허언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망상 내용을 기사화해주고 이런 기사의 내용을 부정선거에 빼박 증거다라고 여기면서 헌재까지 들고 가 증거로 제출하는 윤석열 측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이 부실하게 짝이 없는 이 가짜뉴스를 마치 성서마냥 떠받들고 있는 극우 지지자들, 단체로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온갖 망상들이 총망라된 대환장 파티 그 자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